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자, 439.81, 439.81입니다. 전일 대비 0.91% 올랐고요. 지금 뭐 월봉에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횡보만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7월 언제냐? 7월 1일, 7월 1일 시가가 417이에요. 417인데 417을 제대로 돌파한 날이 8일입니다. 8일. 7월 8일에 이제 상승을 시도해 가지고 이게 언제냐? 7월 14일. 7월 14일 종가가 얼마냐면 432예요. 432. 7월 14일에 종가가 430입니다. 근데 어제 시가가 4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동안 횡보한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거래일 동안 횡보만 했어요. 11거래일 동안 쭉 아무 데도 안 가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횡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박스권을 탈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10거래일 넘게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 이렇게 횡보를 하면 좋은 게 뭐냐?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100 지수는 거래량이 없어요. 89.69입니다. 89.69. 그러니까 애초부터 7월 달이 시작할 때부터 거래량을 감소시키려고 계속 횡보만 한 거죠. 거래 일수가 23거래일인데 23거래일인데도 아직 90%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듯이 거래량을 감소시켰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코스피는 99.99예요. 99.99. 그래서 아마 종가 찍으면 100 넘을 겁니다. 코스피는 늘고 코스피 100 지수는 내일이 말일이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횡보해서 결국 거래량을 줄이는데 성공한 거죠. 뭐 볼벤조차 오지 않으니까, 볼벤 20 상단선조차 도달하지 않고 그 위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걸 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좀 파동을 만들면서 이게 가서 딱 터치하고 오르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아래로 가가지고 볼벤 20 상단선이라도 이렇게 찍고 오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설명이라도 할 텐데 지금은 아예 근처도 안 가요. 근처도 안 가고 올랐기 때문에 매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얘기한 게 뭐냐? 어차피 월봉은 볼벤 20 상단선을 못 가니까 매수하고 싶으면 저가를 지키면 사라. 그죠? 저가를 지키면 사라. 그래서 지금 저가를 지켰고 고가는 넘었습니다. 아직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거래량이 70%라 이제 주봉 거래량이 늘 거예요. 주봉 거래량은 늘 거다. 자, 오늘 일봉이 볼벤 넘고 잠시 조정을 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내일은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위도 못 닫았고
아래는 하단선이 좀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려면 저가가 지켜져야 되고 매도는 아무 데서나 하셔야 돼요. 고가만 지켜지면 매도하시면 되는데 매도가는 없습니다. 자, 일봉의 거래량이 지금 99.7이에요. 99.7이라 아마 6시 넘으면 거래량이 늘 것 같아요. 선물은 늘었습니다. 선물은 증가했어요. 자, 선물은 보시면 맨 위로 갔어요. 예? 선물은 거래량이 맨 위로 가 있다고. 그래서 현물이랑 조금 달라요. 예, 거래량이 맨 위쪽으로 가 있다. 자, 주봉. 예, 저가 지키면 매수고 고가 뚫었죠. 예, 고가 뚫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 이게 내려가려면 첫 번째로는 주봉이 음봉이 나와야 되고, 예? 첫 번째로는 주봉이 음봉이 나와야 돼요. 예, 음봉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음봉의 저가를 깨야 됩니다. 근데 선물은 사실 양봉이거든요.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에요. 자, 선물 거래량이 62%. 잘하면 늘 수도 있겠네요.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이게 하락하고 싶으면 갭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갭상승을 해가지고 저가를 방어하는 꼴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선물 이야기만 잠시 더 하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종가가 내려갔죠. 저가도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가는 100입니다. 고가는 100이에요. 100. 이렇게 100으로 올라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차피 종가는 한번 아래로 꺾였잖아요. 저가도 꺾였고, 그럼 종가 기준은 얘고 저가 기준은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가, 여기 저가가 향후 목표입니다. 목표. 예? 목표가 이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가로 오려면 종가가 하락하는 봉이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저가를 가려면 저가가 하락하는 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봉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가가 하락하는 봉이 나오면 1번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가가 하락해도 저가를 못 깨면 아래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저가를 깨야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가 깨지면 2번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하면 408.59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1차 하락 목표치는 408.59예요. 근데 이 408.59가 이 408.59라는 숫자, 이 408.59라는 숫자가 7월의 저가입니다. 저가고 그 다음에 7월, 8월 2개월 봉의 저가예요.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분기봉의 저가입니다. 그래서 408.59로 다시 가면 7월의 저가가 깨지고 7월의 저가가 깨지면 7, 8월 2개월 봉은 윗꼬리 음봉이 되고요. 네, 이 위치에 가면 분기봉도 윗꼬리 음봉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요 숫자들이 타겟이라는 건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는 이렇게 내려가려면 개인이 사야 돼요. 네, 개인이 매수를 해야 내려갈 수 있어요. 개인이 매수를 해줘야 내려가는데 지금처럼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으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못 내립니다. 못 내려요. 하락 이야기를 아무리 떠들어봐야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증시가 내릴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예. 그래서 괴롭지만 지금 수급에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수급에는 하락할 수가 없다. 자, 지금 7월 달에만 개인이 7조 4,8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예. 외국인은 6조 정도 매수했어요. 6조. 외국인이 6조 매수했잖아요. 이 6조라는 금액이 2023년도 11월 달, 12월 달 합친 매수 금액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2개월치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매수세면 사실 월봉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제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정도 수급인데 아래로 누른다?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끝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예, 음봉으로 끝날 확률은 거의 없다. 개인이 7.4조 매도했는데 이 금액은 2023년도 12월 달 수준이에요. 12월 달 수준. 아마 이게 유일무이할걸요? 예, 이 정도 금액을 매도한 케이스가 이전에는 2023년도 12월 달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11월 달에 한 6조 정도 매도했고 12월 달에 7.5조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뭐 1, 2, 3, 4, 5, 6, 7월까지 다 합한 게 18조예요. 매도한 총액이 18조였다고요. 2024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8조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한 달 동안에 매도한 거니까 이 금액이 사실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뭐 이번 달만 보면 뭐 양봉으로 끝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난해한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1월부터 지금까지 금액이 이 7월달 금액이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전부인 거예요. 이번 달이 전부라. 지금 이게 매수로 돌아선 시점이 매도로 돌아선 시점이 5월 27일이에요. 5월 28일. 5월 28일에 이 수급이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보시면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매수였다가 그죠? 매도로 돈 게 5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승이 온 거죠. 실제로 주봉이 상승이 온 게 이 날짜부터인데 이 날짜부터 지금까지 7.6조 정도 되는 거니까 결국엔 6월 달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고 7월 달 매도 부분이 올해의 매도 금액 전체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제 입장에서도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수급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범위 실제로 보시면 408에서 440 사이 요 공간에서만 거래된 게 7.5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거래된 건 없어. 그 아래에서 거래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3에서 420까지 올 동안에는 쌓인 매도가 없고 정작 7월 달에만 7.5조 원 가까운 매도가 쌓인 거예요. 자, 이제 외국인의 현물은 6조 원 남았어요. 6조 원. 16.8조 원에서 6조 원이 남았으니까 거의 10조 원 넘게 지금 매수한 상황이고요. 개인은 이번 달에만 누적해서 지금 7.5조 정도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장이 끝날 텐데 일단
기대감은 없다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수급이 이렇게 쌓였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기대할 게 아예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봉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봉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중요하다. 자, 개인이 1조 854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6,331억 매수, 기관이 3,823억 매수입니다. 자, 선물은 4,236억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급만 봐서는 계속 상방이죠. 이렇게 수급이 그려지고 있는데 하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엄청 급등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 3주 전에 고가가 434 정도 돼요. 2주 전에 고가는 435예요. 그러니까 1% 올랐어. 1%. 고가가 1% 올랐다고요. 1%.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고가는 4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 오른 거예요. 자, 1% 오르고 2% 오르고 1% 오르고 2%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고가가 442 정도 돼요. 442 정도 되니까 이제 5% 오른 거죠. 5%. 437에서 442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1% 올랐다가 2% 올랐다가 5% 오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전혀 내리지 않아요.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래로도 파동을 주고 위로도 파동을 주는 거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어쨌든 뭐 고퍼스를 정리를 하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진폭이 거의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진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쪽 고가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지금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에 하단선이 계속 올라오죠. 올라오잖아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가게 돼요. 근데 내일이 지금 월말이에요. 내일이 월말이고 금요일에는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는 거죠. 주봉이 끝날 때 우리나라 미국이랑 관세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고 내일은 월봉이 끝나니까 이제 월봉을 어디다가 마무리를 지을 거냐 이제 그 부분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대로 끝나면 추세가 망가지지 않아요. 이대로 끝나면 추세가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방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는 거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하방을 정리하고 싶다. 나는 상방으로 갈아타고 싶다.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분이 하방을 포기하고 싶어. 상방으로 전환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조건 그분한테 보유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시려면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상방으로 틀어도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이렇게 의견을 드렸죠. 바꾸고 싶으면 이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 제목에도 포기하는 이유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을 포기할 거면 저가를 지키는 그 환경 안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저가를 지킬 거라고 방향을 딱 바꿨는데 저가가 깨지면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주에도 똑같아요. 저가를 지켜요. 그럼 상방으로 가겠죠. 저가를 지키면 상방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저가가 깨져.
저가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08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 거예요. 이게 위로 꺾일 거라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아래로 가다가 이제 위쪽으로 턴한 거예요. 자, 거래량이 위를 본다라는 거는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갈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락할 수 있는 환경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뜨문 여기 보시면 1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부터 0, 0, 0 막 이렇게 0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하락하기 좋은 시간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혼조세예요. 네, 혼조세입니다. 왜? 거래량이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 위를 봤다, 아래를 봤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저쪽으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계속 00000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계속 거래량이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지금이 7월 말이잖아요. 여기가 7월 말이고, 네, 7월 말이고 여기가 8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9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에 유리한 시간대는 주봉으로 봤을 때 9월이에요. 9월입니다. 9월에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해요. 네.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늘었을 경우예요. 갔는데 거래량 계속 줄여.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네?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이면서 왔다고. 네? 잘 보세요. 이걸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이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할 때 거래량을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부터 보세요. 거래량을 계속 줄였지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을 줄이니까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거래량 늘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이제 거래량이 위쪽으로 가면서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00입니다. 100. 이거 100이에요.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가는 1구간입니다. 1구간이고 저가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1구간이에요. 저가는 1구간에서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얘는 지그재그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지그재그로 계속 내려갈 거고 고가는 한 번만 낮추면 얘도 이제 지그재그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의 흐름은 이렇게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도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거나. 지금 저가를 보면 위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저가가 깨지면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갈 거라고요. 자, 지금 여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 어디로 가다 저가를 딱 깨면 이렇게 되는 봉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가를 깨는 봉이 나와야 돼요. 어딘가에서 저가를 깨야 돼. 그래서 저가를 깨면 이제 무너지는 형태의 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저가를 깨면 여기까지 408.59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가를 깬다라는 건 결국 개인한테 현물을 넘긴다는 거죠. 개인한테 현물을 매수시키지 않으면서 저가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최근에 보시면 막 증시가 내리는데 개인이 현물 막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런 건 못 믿는다고요. 그런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락하면 안 돼요.
내려갈 때는 다 개인한테 현물 매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현물 매수가 담보되어야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방 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저가를 지키면 된다고요.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돼요. 일봉은 저가 깨도 상관없어요. 일봉이 저가를 깨든 말든 일봉은 상관없어요.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됩니다. 자,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보고 저가 지키면 사고. 자, 지난주에 저가 깼어. 그럼 이 봉에서는 안 사는 거죠. 이 봉에서는 안 사는 거고 저가를 지키는 이 봉에서 사는 거죠. 사고 싶으시면. 제가 저가를 지켰는데 올랐어. 이거는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가를 깬 봉이 오르든 내리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죠. 왜냐면 저가를 깨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일은 공중에 떴습니다. 공중에 떴으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유롭습니다. 고퍼스도 내일 만약에 저가 지키면 단기적으로 매수는 해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매수 가치는 있겠죠. 자, 주봉 지금 없잖아요. 받쳐주는 게 없다고. 보세요. 하단선이 없잖아요. 이게 갭상승이 나왔으면 하단선이 살아났을 텐데 개파락이 나오면서 하단선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렸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제일 실망스러워한 봉이 이 월봉이에요. 월봉. 와, 이게 완전히 공중에 떴어요. 와, 이런 봉이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와, 봉을 이렇게까지 그린다라는 게 이격을 전혀 해소하지도 않고 그냥 누르고 있어요. 근데 돈을 보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현물을 7조 원, 7.5조 원을 매도하고 있는데 봉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떠들어 봐야 비웃음만 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고요. 수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저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대고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죠. 지금 외국인이 그쵸? 5.9조였나요?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7.5조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급으로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다른 걸로는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럴 수 있어도 돈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 보고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7월은 상방인 거죠. 과열도 해소 안 했어요. 자, 이제 8월로 넘어갈 거예요. 8월로 넘어갈 건데 그러면 7, 8월하고 합쳐서 보세요. 7, 8월이랑 합쳐서 보시면 외국인이 5.9조를 매도해야 수급이 제로가 되겠죠. 개인이 7.5조를 매수해야 수급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부담이 아니라 돈의 규모가 부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수급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개인한테 넘어가야 이게 내려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 상반기는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상반기 수급은 사실 개인이 매도한 게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다고 개인이 매도한 게.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들어서 그것도 지금
위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삼성전자죠.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로 끌어올리면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증시의 하락이 찾아오겠죠. 자, 408.59로 언제 가느냐? 네. 그리고 여길 가려면 매도해야 되는 금액 보이시죠? 5.9조 매도해야 되고 개인은 7.5조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사실 봉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30% 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7.5조를 정리하는 게 과연 쉬울까? 이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 돈이 딜레마예요. 예. 그래서 하방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장애가 커진 거죠. 지금 최근 며칠 동안 한 6, 7거래일 지금 최근 6, 7거래일 동안에 개인이 파는 현물이 그게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자 7월 16일까지 1조였어요. 1조. 7월 16일까지 1조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요. 딱 10거래일 만에 1조 1천억이 7조 4천억이 됐으니까 10거래일 동안에 6조 원 넘게 매도했어요. 6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10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6천억씩 매도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내일 월말이잖아요. 네, 월말 기대감 없습니다. 수급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으면 기대할 게 없다. 자, 8월 1일에 관세. 자, 이거 지금 기준은 다 15%로 돼 있잖아요. 일본이 15%였고, 유럽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걸로 거래를 할 거냐? 지금 뭐 저기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로는 15%로 거의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15%로 하기 위해서 뭘 갖다 바쳐야 되는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도 오르고 기아도 오르고 뭐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기대치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월 1일에 뭐 관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이걸 뒤집을 만한 뭔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 이제 남아있는 거 뭐냐? 449 갈 거냐? 449 갈 거냐? 아직 449 못 갔어요. 449. 그 다음에 3316이죠. 현재 고점이 3316입니다. 여길 찍을 거냐 말 거냐. 오늘 442까지 갔는데 지금 325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39예요. 여기는 10% 남았고, 여기는 얼마 남았냐? 60이 남았어요. 62%. 그럼 대략 2%죠. 대략 2%고 얘는 2%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2% 정도 오를 만한 호재가 있으면 이제 최고점을 넘겠죠. 최고점을 넘으면 이제 2021년도 1월, 2021년도 6월이 이게 고점인데, 이 고점이 2025년도 8월로 변경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목으로는 322.66을 가야 되는 이슈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딱 찍는 순간 이제 322.66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갈 수는 있지만 가야 되는 이유는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는 잘 관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자금의 흐름, 그 다음에 지금 봉을 그려놓은 모양새, 예를 들면 월봉이 양봉이고, 그죠? 주봉도 양봉이고, 뭐 음봉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는 최고점을 못 간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최고점 가는 거 아직은 가능한 영역이고요.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의 자금 흐름, 그 다음에 봉의 형태, 뭐 남은 시간 다 고려했을 때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환경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322.66이 목표치에서 해제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 마치고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